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 AN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살펴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오토인코더라는, 여러분들 중에 오토인코더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오토인코더라는 것이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슈퍼바이스드 또는 언슈퍼바이스드 러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그 인풋과 거기에 해당하는 아웃풋 또는 레이블이 있은 이런 관계성을 찾는, 이게 리그레션이 될 수도 있고 클래시피케이션이 될 수 있고, 그건 슈퍼바이스 러닝이고, 인풋만 있는 경우가 언슈퍼바이스 러닝입니다. 그랬을 때 데피니션은 무엇이냐면 unsupervised learning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디스트리뷰션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해서 라벨 어노테이트 되지 않은 데이터인 거죠. 요구하지 않는 거죠. 거기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한다. 그래서 input 어노테이션 되거나 또는 어노테이션 또는 아웃풋 레벨이 없는 데이터에서 정보를 추출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메인 태스크가 그 데이터가 있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가장 잘 representation 표현할 수 있느냐가 되겠습니다. 여기 representation이라는 단어가 좀 여러분들이 좀 지금은 좀 클리어하게 여러분들이 오지 않을 수 있는데, 디멘전 리덕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차원을 축소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차원을 축소하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x가 표현을 하기 위해서 팩터가 100개다. 예를 들면 센서를 100개 달아서 100개에서의 데이터가 올라오는 거죠. 아니면 센서들에서 또 그 센서 데이터를 어떤 조합을 해서 또 다른 피처들을 만들어낸 거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거를 디멘전 리덕션을 해서 이게 다른 거겠죠. y1, y2 해서 5개로 줄였다. 지금 어떻게 줄이는 데에서 제가 논의를 안 했지만, 줄이면 장점은 무엇이냐면 훨씬 더 심플한 거죠. 여기는 100개의 데이터고 여기는 5개의 데이터고, 그러니까 시스템이 훨씬 더 간단해지는 겁니다. 예, 간단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100개로 표현하는 것과 5개로 표현하는 것은 다르겠죠. 그래서 디멘전 리덕션은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잘하면 디멘전 리덕션 할수록 좋은 거다. 그런데 여기서 정확한 워딩으로는 제가 가능한 한 그러니까 데이터를 정보를 압축을 하는 거죠. smaller representation으로. 그러니까 줄여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줄이면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어떤 정보의 로스가 있겠죠. 당연히 여기는 100개인데 5개로 줄이니까. 그래서 줄이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preserve를 해야 되는데,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preserve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representation은 simple로 하는 게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보를 많이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그래서 이러한 모델링은 보시면 meaningful한 어떤 degree of freedom을 찾는 거죠. 그 신호에서 또는 데이터에서. 하지만 간결한 디멘전, 작은 저차원의 이것을 디멘전 리덕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디멘전 리덕션을 하는 딥러닝 버전이 오토인코더인데,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을 공부하셨다면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를 그 디멘전 리덕션에서 가장 유명하고 자주 쓰이는 그 알고리즘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겁니다. 혹시 여기 PCA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한번 따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오토인코더라는 것은 그 unsupervised learning이고, 그 딥러닝 버전의 unsupervised learning 또는 그 dimension reduction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efinition은 오토인코더는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풋을 아웃풋으로 카피하려고 한
노력을 하는 학습. 뭐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디슬라이드에서 자세히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토엔코더라는 것은 인코더와 디코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X가 있고 이렇게 어떤 F를 통해서 0 가는 이가 이제 인코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코더라는 인코딩을 한 그리고 이 Z에서 다시 어떤 함수를 통해서 X로 돌아가는데 뭐 리컨스트럭션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거와 가장 가까울수록 좋은 거죠. 왜냐면 리컨스트럭션 할 거니까. 자, 이런 구조를 오토엔코더라고 하는데 이 슬라이드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정확하게 큰 그림이 안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엔코더라는 것은 디멘전 리덕션을 하는 딥러닝 버전이다. 그리고 인풋만 있는 거죠. 아웃풋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뭐냐면 이런 시그널이 있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세웠습니다. 로테이션해서. 그래서 여기가 인풋이 어떤 시그널 X라고, 이제 여기는 인풋이라는 게 없죠. X만 있는 거죠. X만 있고 저에게 주어진 태스크가 X를 X로 복제하는 ANN 또는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다. 복제하는, 카피하는, 어떤 듀플리케이트 하는. 그러면 어떠한 네트워크를 디자인을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짜면 히든 레이어가 없고 인풋 레이어, 그 다음 아웃풋 레이어를 하면 깨끗하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뉴런들이 인풋에 들어있고 아웃풋에 있고, 지금 뭐 이렇게 서로 연결하면 학습을 하면 당연히 다 일로 학습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그대로 100% 카피가 될 겁니다. 자, 제가 해서 그럼 인풋을 리커버리를 한 거죠. 근데 디멘전 리덕션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는 너무나 트리비얼하기 때문에 별로 저희에게는 흥미가 없는. 근데 여기에서 구조적으로 조금의 트릭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동일한 X에서 X 해수로 가는데, 여러분들 이런 그림처럼 중간에 이렇게 주먹을 꽉 쥐어 스퀴즈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스퀴즈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스퀴즈를 시켰습니다. 뭐 왜 이렇게 했는지는 뭐 이렇게 했다고 치면 여전히 저희들의 태스크는 인풋 데이터를 리커버리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여기 그림처럼 그냥 뉴런이 여기가 2개라고 하죠. 2개. 그럼 여기가 뭐 100개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도 100개. 복제를 해야 되니까. X만 있습니다. Y는 없습니다. 복제를 하는 거니까 저희가 여기에서 2개로 줄여들고 요 부분을 보면, 그리고 여기서 이 네트워크를 보면 2개에서 뭐 레이어를 거친 다음에 원래 신호처럼 100개로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인코딩이라고 하고 이 뒷부분을 디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복제가 잘 되었다고 가정을 하죠. 뭐 잘 웨이트들을 학습해서. 그러면 그 의미는 무엇이냐? 오리지널 스페이스에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2개로 줄어들었고, 이것을 이제 여기를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레이턴트 스페이스 2개에서 이 부분을 보면 원래대로 잘 복제되게 갔으니까 이 2개라는 것은 100개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복제가 제대로 안 될 겁니다. 아마 복제가. 그래서 만약에 2개라면 뭐 개수는 중요하지 않지만 이제 원래 오리지널 스페이스보다 개수가 더 적겠죠. 그 개수가 적은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리고 복제가 잘 될 수 있는 키한 정보, 키한 피처들이 여기에 로케이션이 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러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래서 피처 익스트랙션을 저희가 오토인코더라는 구조를 가지고 복제를 하려고 했는데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피처 익스트랙션 하는 역할을 언슈퍼바이즈 러닝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가르쳐 준 게 없어요. 뭐 어떤 피처가 여기서는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고, 이러한 리컨스트럭션을 하고 싶은데 구조적으로 이런 컨스트레인을 준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 저희가 결과적으로 어떤 피지컬한 미닝들, 중요한 피처들이
데이터가 컴프레스 되는 것이고 디멘전 리덕션이 되는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오토인코더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더 뭐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림으로 비주얼라이징을 해야 되니까 원래 오리지널 스페이스가 3D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2D, 뭐 여기가 원래 더 높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리지널 스페이스 X가 있고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을 때 오토인코더는 F에 의해서 그 다음 인코딩이 되는 거고 이거에서 디코딩이 되는 거죠. 디코딩이. 그런데 그 갔다가 왔을 때는 아이덴티티가 되어야겠죠. 왜냐하면 리컨스트럭션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것이 원래 거가 있고 갔다가 왔을 때 거에 뭐 투놈이든 뭐 이렇게 놈들을 써서 그거에 대한 전체가 0에 가까워지게 어프락시메이션.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오토인코더의 그 로스 펑션이 되겠죠. 로스 펑션이. 그리고 구조적으로는 이러한 컨스트레인을 주고 여기에 물리적 의미를 추후에 저희들이 어사인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오토인코더가 잘 학습이 되었다면 이것은 그 데이터 또는 시그널에서 굿 parameterization에 대한 것을 캡처한 뭐 피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그 디펜던시가 있는 것들은 사실은 걸러지겠죠.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100개에서 2개로 뭐 2개로 줄여야 되는데 이 2개가 서로 디펜던시가 있다는 것은 하나만 알면 다른 것들을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는 지금 더 많은, 그래서 이 2개는 최대한 서로가 인디펜던트 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러겠죠. 디펜던시가 있으면 압축을 하는데 좋게 그 피처가 된 것이 아니고 압축된 게 아니니까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또 PCA 같은 경우에는 디멘전 리덕션을 선형적으로 하지만 여기서는 뉴럴 네트워크이고 오토인코더 구조이고 히든 레이어에서 그 논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기 때문에 비선형적으로 차원 축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토인코더를 가지고 제가 뭐 여러분들 개념적인 건 사실은 여기서 다 했고 다 한 거고, 엠니스트 데이터셋으로 오토인코더를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인코더 위드 텐서플로우를 할 텐데 엠니스트 데이터셋으로 그 저희가 이미지가 아니라 플래튼된 엠니스트 데이터 플래튼된 겁니다. 그 플래튼된 거를 리컨스트럭션 할 거고, 구조가 여기가 이제 컴프레스드 레프레젠테이션의 차원이 이렇게 가겠죠. 그 구조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784겠죠. 그리고 끝쪽도 784.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는 y가 없습니다. 주어진 것은 x만 있고 이것은 리컨스트럭션 된 x입니다. x hat x. 28/28로 그 플래트닝 된 것, 그리고 뭐 500개, 300개, 2개, 300개, 500개로 이렇게 구조를 제가 디자인해서 이 구조를 임플리멘테이션을 하겠습니다. 뭐 왜 여기가 뭐 굳이 500개고 300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냥 그 구조적인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한 것이고, 이게 뭐 옵티마이즈 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구조에 대해서 제가 좀 로스는 당연히 뭐 제가 표현을 x라고 하죠. 뭐 x에서 타겟 에서 뭐 x 해시라고 좋고, 이 두 개의 로스를 최소로 하는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것이 옵티마이제이션의 로스로 디파인을 할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 첫 번째, 구조는 이렇게 대칭적이어야 되느냐? 대칭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대칭이 아닐 이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인코딩을 하고 디코딩을 하는 거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면 그러니까 웨이트가 3으로 학습이 되었다면 여기는 시메트릭 하니까 3분의 1이 아니냐, 인버스의 관계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5였다 그러면 이러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게 왜냐하면 이 뉴런마다 뭐 예를 들면 렐루 또는 그 시그모이드 펑션의 어떤 넌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성이 지금 다른 거겠죠? 이렇게 이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그래서 그 웨이트들이 그냥 심플하게 어떤 역수나 또는 인버스 관계는 아니다. 왜냐하면 방향성이 있는 넌리니어 액티베이션을 여기서 이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 구조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AN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구현을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레이어의 개수만 다르게 해주는 거고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저희의 이 구조에 대한 물리적 의미를 저희가 디멘전 리덕션, 피처 익스트랙션에 그리고 representation in the latent space의 의미를 제가 어사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그리고 제가 1, 5, 6만 그 활용을 할 텐데 왜냐하면 이 구조에서 두 개의 뉴런만을 제가 데모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비주얼라이제이션,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제가 한번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고 싶어서 그런데 엠니스트 데이터셋은 0부터 9까지니까 그러면 많이 오버랩이 됩니다. 이 데이터들이 그래서 1, 5, 6의 세 가지만 제가 활용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현을 하는 것은 제가 그 주피터 노트북에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구현을 해보고 구현이 잘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테스트하고 이밸리에이션을 해보면 그 테스트 패치메이커에서 하나만 가지고 오고 그 학습된 걸 가지고 리컨스트럭션을 해보면 이런 인풋 이미지에서 이렇게 리컨스트럭션이 됩니다. 이걸가 인풋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근데 지금 보시면 잘 안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블러합니다. 블러한 어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리컨스트럭션이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리컨스트럭션이 목적일 수도 있고 피처 익스트랙션이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피처 익스트랙션이 의미 있는 피처를 뽑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결정하는 인덱스가 뭐냐면 얼마나 컨스트럭션이 잘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을 해야겠죠. 그게 퍼포먼스니까. 컨스트럭션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그 뉴런들의 값들이 피처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구조에서 카피가 첫 번째였고 그러다가 이 레이턴트의 구조가 피처라는 것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것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한번 보면 지금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두 개입니다. 뉴런이 두 개.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뭐 예를 들면 C1, G2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C1, G2 그렇게 해서 1, 5, 6에 대한 엠니스 데이터가 784개 차원이겠죠? 그것을 1, 5, 6에 해당하는 것을 2차원의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뿌려보았더니 500개의 데이터를 뿌려보았더니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예를 들면 5라는 숫자는 이렇게 6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1이라는 숫자는 지금 뭘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784라는 디멘전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리던던트 하거나 디펜던트 하다는 거죠. 왜 지금 두 개로도 어느 정도 이 세 개의 그룹을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제가 지금 두 개, 세 개, 네 개 그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차원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중요한 요소들을 다 킵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이렇게 숫자가 있다고 했어요. 여기에 있는 픽셀들의 값들은 대부분 다 0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정보들은 사실은 중요하지가 않죠. 그렇게 해서 리던던트한 것들이 제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패턴들을 하는 디펜던트한 것들이 해서 인디펜던트한 것들을 두 개로 줄였더니 이런 신기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 또 두 번째 또 메시지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의미가 뭐냐? 아무런 물리적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오토엔코더에서 차원 축소를 하면 뭐 비선형적으로 해서 큰 장점이 있고 뭐 unsupervised learning에 하지만 결정적인 단점이 무엇이냐면 이것에 대한 물리적인 의미를 저희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 또 학습을 해서 학습을 할 때마다 이 분포가 다르게 나올 겁니다. 학습이 다르게 될 테니까. 뭐 지금 이렇게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누어는 지겠죠. 하지만 학습을 할 때마다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이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